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first order condition은 어떤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맥시멈을 갖는지 미니멈을 갖는지를 아직 완벽하게 얘기해 주지는 못하고, 다만 이러이러한 점들이 유일한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요. 이제 다음으로 확인할 요건들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럼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까지 구별하는데 도움이 완전히 이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컨클루시브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티오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면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그림에서 보기에 이 점들에서 A, 첫 번째 점 A, 그리고 B라는 점에서 맥시멈과 미니멈을 갖게 되는데, 이때 x의 값을 우리가 x 그리고 y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A라는 점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0이 나오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맥시멈이고 하나는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맥시멈이 나오는 x값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면,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의 조금 왼쪽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0보다 커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가 x에 가까이 가면서 0이 되었다가 x를 넘어서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음수로 돌아서게 됩니다. 반면에 y 미니멈을 갖는 y 값을 기점으로 해서는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되고 y의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f'x는 0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f'y도 마찬가지로 0이 되고요. 그런데 f'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함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x를 주변으로 해서는 f'x가 처음에는 양수였다 음수니까 다시 말해서 f'x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 y 주변에서는 f'y는 양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f'이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섰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맥시멈과 미니멈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티오렘의 내용이에요. 자, 우선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요. 여기에 놓여 있는, 여기서 이제 특정한 x값, x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f는 x에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선은 한 번 미분해가지고 x스타 값을 계산을 했더니 그게 0이 나와요. 그리고 또 두 번 미분했더니 0도 나오고, 계속 몇 번을 미분했는데 f의 n-1번 x스타 다 모두 다 0이 나와요. 지금 마지막 이분의 노테이션은 뭐냐면요, f를 n-1번 미분한 것에다가 그 함수에다가 x스타를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0이 나오고, 처음으로 0이 안 나오는 것이 n번째 미분한 값이에요. 그때 0이 아닌 것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럼 x스타가 맥시마이저냐 미니마이저냐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요. 이 제일 처음으로 0이 아닌 도함수가 나온 것, 그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n이 짝수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윗줄에서 뭐랬습니까? n번 미분했을 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x 스타 f를 n번 미분해서 x 스타를 대입한 것이 음수가 나오면 그러면 x 스타는 맥시마이저가 되고요. 만약에 n번 미분한 것이 양수가 나오면 이때는 미니마이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n이 그러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이때에는 x는 맥시마이저나 미니마이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앞에서 우리가 x3제곱을 그렸을 때 나왔던 그 0과 같은 그 그래프,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x3승에서 우리가 이것의 그래프를 이미 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매우 정확하게 그리긴 어렵지만은 x가 0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그래프가 매우 0에 가까운 그 기울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x 0보다 오른쪽에서도 매우 천천히 올라가다 갑자기 이제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y 프라임을 구하면 우리가 3x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0이라고 놓고 풀면 뭐가 나옵니까? x는 0이에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x 이퀄 0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first order condition을 적용하면 x는 0이 아직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는 모르지만 x 이퀄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절대 맥시마이저나 미니마이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 미분해 봐요. 그러면 6x가 되고, 이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는 그냥 또 0이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바로 위에 스테이트한 theorem의 higher order derivative test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0이 아닌 미분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트리플 프라임을 구하면 이건 6이 나오고, 여기다 x 이퀄 0을 대입하면 당연히 그대로 6이니까 이건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위에 theorem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으로 0이 아닌 미분값이 나온 그 n은 얼마입니까? 이건 3이고 이거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나와 있는 n이 홀수인 경우에 만약에 처음으로 0이 아닌 미분값이 나왔다면 그때 x스타는 뭐라고 했어요? 맥시마이저나 미니마이저가 아니라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거 불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인플렉션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기울기의 굴곡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0이 되었다가 바뀌게 되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x의 3제곱의 그림에서는 이 x 이퀄 0은 맥시마이저나 미니마이저가 아니고 인플렉션 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fx는 x의 뭐 6제곱이다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6x의 5제곱이고 이걸 0이라고 만족하는 것은 뭡니까? x는 0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x 이퀄 0을 제외하고서는 절대 맥시마이저나 미니마이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 두 번 미분하면 30x의 4제곱 이거는 x 이퀄 0에서 여전히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는 0이 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번 미분하면은 0이 나올까요? f를 6번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계속 개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6 팩토리얼이 나올 거예요. 그냥 숫자만 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x 이퀄 0을 대입하면 여전히 6 팩토리얼이 되고 이것은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n은 어떻습니까? 지금 6이 되고 이거는 even이죠? even이니까 방금 전에 위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보라고 했나요?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 첫 번째 항목에서 n이 even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0이 아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0이 아닌 미분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고려하는데 지금은 6 팩토리얼로서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 스타가 미니마이저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x equal 0는 우리가 미니마이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 higher order derivative test는 다시 theorem에 가보면 higher order derivative test에서는 지금 f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테스트가 간단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f가 rn에서 r로 가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컨드 오더 데리베티브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컨드 오더 데리베티브의 종류가 되게 많게 되겠죠. n 제곱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third 오더도 마찬가지로 뭐 n 개의 변수를 3번 뽑는 거니까 매우 많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세컨드 오더 데리베티브까지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은 대부분은 first order 컨디션만 구해도 그 값을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0을 만족하는 것 혹은 파셜 데리베티브가 모두 다 0이다라는 요건을 만족하는 x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야 이거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답이 맥시마이저가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만 하다면 유일하게 남게 된 후보가 반드시 맥시마이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보통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하자면 세컨드 오더 컨디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가 일반적으로 rn에서 r로 가는 함수일 때요. 우리가 헤시안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우리가 f를 2번 미분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1, 2 그래서 f1n 이건 뭡니까? x1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는 x1에 대해서 2번 미분 두 번째는 x1과 x2에 대해서 차례로 미분하고 세 번째로는 x1과 xn에 대해서 차례로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f21, f22, f2n 이렇게 해서 fn1, fn2, fn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체는 각 성분이 다 뭡니까? 함수죠. x를 변수로 취하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두 다 x 값을 대입한다는 의미에서 매트릭스 바깥에다 이렇게 x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n 제곱계의 엔트리에 대해서 x 값을 대입하라 이것을 우리가 헤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 어떻게 되겠어요? n by n이 되겠죠. 또 다른 노테이션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가 d 제곱 f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문자 d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d 제곱이면 뭐겠어요? d를 2번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세컨드 오더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세컨드 오더 컨디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세컨드 오더 데리베티브를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컨드 오더 컨디션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sufficient 컨디션이 있고 하나는 necessary 컨디션이 있는데 먼저 sufficient 컨디션을 보도록 합시다. f가 rn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펑션이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C2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x 스타가 critical point of f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 한 번 미분해 가지고 x 스타를 대입하면 즉 f1에다가 x 스타 대입하면 0이 나오고 이게
F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건을 만족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는 세컨드 오더 컨디션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우선은 이 d제곱 fx 스타를 계산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앞에서 보았던 f를 두 번 미분한 것들의 n by n 매트릭스인데 거기다가 x 스타라는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n by n 매트릭스고 그 각각의 성분이 리얼 넘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n by n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definiteness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뭐 positive definition이냐, negative definition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negative definit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x 스타가 maximizer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매트릭스가 이번에는 positive definit이면 그때는 x 스타가 뭐가 되냐면 미니마이저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혹시 이제 이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왜 맥시마이저일 때 참 포지티브면 덜 헷갈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이제 각각 맥시마이저와 미니마이저로 연결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세컨드 오더 컨디션이 그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요. 여기 보면은 맥시멈을 갖는 x에서 어떻습니까? 더블 프라임이 음수였고 미니멈을 갖는 y에서 더블 프라임이 양수였거든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네거티브 데피닛이 맥시마이저를 가져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헤시안이 인데피닛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데피닛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매트릭스의 양쪽 주변에 어떤 벡터 x를 곱했을 때 그것이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음수가 나오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데피닛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x 스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맥시마이저도 아니고 미니마이저도 아니게 됩니다. maximizer, neither maximizer nor minimiz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럼 first order condition은 즉 critical point이기는 하지만 maximizer도 아니고 minimizer도 아닌 애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saddle poi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굳이 definition을 한번 적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saddle point라고 부르는데 x 스타를 언제냐면 x 스타가 critical point이기는 하고 다시 말해서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 d 제곱 f x 스타는 indefinite인 경우에요. 이 saddle point는 정확하게는 saddle point of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saddle point다 이겁니다. 예.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 second order condition은 second order derivative 이용하니까 second order라는 명칭이 붙었을 것이고 그리고 sufficient condition이에요. 뭐에 대해서 sufficient condition이냐면 maximum이나 minimum이라는 값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다 이거죠. 지금 스테이트먼트의 형태를 보세요. 1번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거티브 데피닛이면 우리가 maximize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데피닛이라는 성질이 sufficient condition이 되는 거죠. maximum을 갖기 위한.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는 positive definiteness가 minimizer가 되기 위한 sufficient condition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닛이긴 한데 네거티브 데피닛은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sufficient condition에 의하면
네거티브 데피니시 아니기 때문에 맥시마이저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맥시마이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 우리가 세컨드 오더 컨디션 중에서 이제는 necessary condition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오더 necessary condition인데 마찬가지로 F가 Rn에서 R로 가고 또 위에 어떤 요건이 있었습니까? F가 C2 펑션이라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C2 펑션이고 X 스타는 여전히 크리티컬 포인트다. F의 크리티컬 포인트이고 자 이제 necessary condition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떤 스테이트먼트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면 맥시마이저이면 어떤 요건을 만족한다. 미니마이저이면 어떤 요건을 만족한다와 같은 형태로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X 스타가 맥시마이저이면 이 D 제곱 F X 스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헤시안이라 부르고 이것은 X 스타를 함수 F를 두 번 미분한 것에 대입했기 때문에 n by n 매트릭스가 돼요. 근데 이것이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X가 미니마이저라면 이것은 positive semi definite이어야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 그 위에 나와 있던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 maximization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혹은 minimization 문제를 풀어봐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범위는 이 R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넓은 집합이에요. 그 중에서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습니다. 그럼 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하지 않는 이 바깥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maximum이나 maximizer나 minimizer가 절대 될 수 없는 애들이죠. 왜냐면 first order condition은 necessary condition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never maximizer or minimizer.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세컨드 오더 컨디션을 적용할 텐데 먼저 세컨드 오더 서피션트 컨디션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세컨드 오더 서피션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어떤 애들은 포지티브 데피니스를 가져 이제 그 두 번 미분한 것이 D2fx가 포지티브 데피니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네거티브 데피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포지티브 데피니시면 이 중에서 일부는 뭡니까? 그럼 미니멈을 갖는 애들이고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요 영역에 들어가는 애들, 요 정도에 들어가는 애들, 그러면 걔네들은 미니멈, 즉 포지티브 데피니시인 경우, 그 다음에 네거티브 데피니시인 경우는 맥시마이저가 되겠죠. 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그러면은 세컨드 오더 컨디션을 만족하진 않고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컨드 오더 서피션트 컨디션은 만족하지 않고 퍼스트 오더 컨디션 만족하는 이런 아이들은 그럼 뭐가 될까? 이런 질문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지금 x라고 한다면 얘에 대해서 제가 d2fx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negative semi definite이라고 얻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그러면 maximize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나요?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x가 maximize라 결론 내릴 수는 없고 또한 x가 maximize가 아니라는 사실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후보로서 그대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y라는 애가 있는데 이 y에 대해서 d2fy를 계산을 했더니 얘는 not negative semi
definite이라고 얻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제시했던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의하면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시 안 되면 맥시멈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y는 not maximizer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빠뜨린 게 있나요? 예. 여기에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적용할 때 우리가 네거티브 데피니트일 수 있고 포지티브 데피니트일 수 있고 또는 인데피니트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걸 빠뜨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림이 3개 영역이 되는데 하나는 미니마이저, 가운데는 맥시마이저,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새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뭐 용어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설명하면서도 그랬지만 맥시멈은 원래는 맥시마이저는 어떤 x의 값이고 맥시멈은 fx 값을 가리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기 앞쪽으로 넘어가면 이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았듯이 요런 아이, 요 x1과 같은 애를 우리가 maximize라고 부르고 fx, 그거에 해당하는 fx 값을 우리가 maximum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흔히 얘기 뭐 할 때 우리가 텍스트에서 쓸 때 일반적으로 maximize와 maximum을 구별을 좀 덜 하고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x1을 maximum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텍스트를 읽을 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게 쓰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세컨드 오더 컨디션으로 돌아가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하이어 오더 데리베티브 테스트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n번 미분해가지고 최대 계속 미분해가지고 0이 아닌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 n이 그럼 홀수냐 짝수에 따라서 어떻게 맥시마이저인지 미니마이저인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제시했던 이 세컨드 오더 컨디션들의 이제 Rn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번 미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은 2번 미분하면 보통 결론이 나요. 특히나 second order sufficient condition,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컨디션을까지만 적용하면은 완전히 결론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뭐 higher order 테스트, 다변수에 대해서도 higher order 테스트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저도 실제로 써본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별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는 순수하게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에서 다른 컨벡시티나 컨캐비티와 같은 그런 성질들을 이용하지 않고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는 우리가 함수의 이제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구할 때 있어서 세컨드 오더 컨디션을 적용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언제 함수가 퍼스트 오더 컨디션만으로 바로 그냥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가 17.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반드시 밖으로서 엎어놓은 형태로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first order 컨디션을 구하면 요 x값 하나만 얻게 될 텐데 여기에서의 미분값이 이제 0이 나오겠죠. 0이 나올 것이고 다른 지점에서는 절대 0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미분값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밖으로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는 걸 안다면은 f'x는 0이다라는 식을 구하고 나면은 바로 x가 maximize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first order 컨디션만 가지고서 maximum인지 minimum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함수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그래프의 성질로 함수의 성질로 우리가 볼록성, 오목성이라고 부르는 convexity와 concavity라는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convex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그려져 있는 함수들을 컨벡스하다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요. 이 컨벡스 펑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함수의 정의역에 놓여져 있는 두 점을 잡아요. 예를 들면 A와 B 이런 형태를 잡으면 그 두 점에서 그래프를 이제 A와 B에서의 함수값을 그래프에서 점을 찾고요.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secant line이라고 불러요. 다시 쓰겠습니다. 이 secant line이 원래 그래프의 위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AB를 이 특정한 AB에 대해서 제가 secant line을 그렸지만 다른 AB를 구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secant line을 구하면 이렇게 원래 그래프보다 항상 더 위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secant line이 본래 그래프보다 위쪽에 놓인다라는 성질이 사실 그래프가 컨벡스하다라는 성질을 정의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컨벡시티를 정의를 할 건데, 자, 몇 개 그림을 이 파란 몇 개의 선들을 처음에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거한 다음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밑에 A와 B를 잡았는데 이제 A와 B를 이와 같은 형태로 더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convex combination이라고 불러요. of A and 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람다는 어떻습니까? 람다는 0과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은 A와 B 언제나 사이에 오게 됩니다. 람다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람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B라는 식은 그냥 B 값이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람다가 1이면 식은 그 식값은 A가 되고, 람다가 0이면 B가 되고, 람다가 2분의 1이면 A와 B의 딱 중간 지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람다가 그래서 0에서 1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으로 점점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 점들이 다 얻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람다 값을 0과 1 사이에서 변형시킴에 따라서 요 식이 요 영역에 있는 지금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얻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 이제 람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B라는 점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해 보면 어디가 됩니까?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점은 요 세컨트 라인 위에 놓여 있는 점, 요 점보다 낮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컨트 라인이 원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높이, 요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f에다가 람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b라는 값을 대입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높이는 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 이 왼쪽에 있는 FA의 값 그리고 요만큼의 값 이게 FB가 되는 거죠. 그죠? FA와 FB가 되는데 FA와 FB를 람다로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구한 값의 높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람다 F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B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 빨간 높이가 파란색의 높이보다 더 크기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컨벡시티를 정의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컨벡시티를 어떻게 쓰냐면 f가 우리가 언제 컨벡스하다라고 부를 거냐면 예. 지금 방금 전에 위에 그림으로 설명드린 경우는 f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스테이트한 컨벡시티의 성질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제너럴하게 썼죠. rn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언제 컨벡스하다라고 부르냐면 a, b를 아무거나 rn에서 잡고 그리고 람다를 아무거나 잡으면 자 a와 b의 컨벡스 컨비네이션의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점 A와 B에서의 함수값, 즉 FA와 FB에 대해서 컨벡스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우변에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항상 우변의 값이 좌변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컨벡스하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예. 이와 상대적으로 컨케이브하다라는 것은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컨케이브한 것은 컨벡스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그러면 컨케이브한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프에서의 두 점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시컨트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항상 그 시컨트 라인이 원래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위쪽에 그려져 있는 컨벡스 커브의 성질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딱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쓴 데피니션에 파란색으로 제가 빨간색이 낫겠네요. 빨간색으로 덧쓰면 자 컨케이브한 경우는 언제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컨벡스하고 컨케이브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가 지금 여기다가 덧 그릴게요. 하나를 더 그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직선이 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 위에 놓여져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가지고 제가 세컨트 라인을 그리면 세컨트 라인이 사실은 원래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정의했던 컨벡시티와 컨케이비티의 정의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 둘 모두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의 모양이 우리가 컨벡스하다 혹은 컨케이브하다라고 부른다면 이와 같이 직선의 모양을 띈 것을 컨벡스하다라고 부르기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컨벡스하지는 않아요.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컨케이브하지 않죠. 그래서 컨벡시티보다 조금 더 강화된 개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을 진짜 컨케이브하다라고 부르고 이것은 컨케이브하진 하지만 엄밀하게는 컨케이브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피니션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f가 rn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이것이 언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면 strictly convex라고 부를 겁니다. 언제냐면 모든 a, b에 대해서 이제는 람다가 0 또는 1은 아닌 그런 이제 0과 1 사이의 숫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니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거하고 람다 f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fb가 됐는데 원래 컨벡시티는 어땠습니까? 오른쪽이 크다였었잖아요. 크거나 같다였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커야 되는 거. 왜냐면 지금 위에 화면에서 보이는 위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컨트 라인을 그리면 두 점을 연결하는 시컨트 라인 죄송합니다. 이거는 컨케이브 펑션이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 그릴게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리면
세컨드 라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완전히 원래 그래프보다 완전히 위에 올라가 놓여 있게 되죠. 이 끝에 있는 두 개의 점들만 제외하고. 근데 그런 점들이 바로 람다가 0과 1 사이에 strictly between 0 and 1이라는 요건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점들은 배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지금 strictly convex로 정의했는데 strictly concave도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뭐 strictly 뭐 우리가 convex 하냐 concave 하냐 이것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일일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뭐 3차원 그림까지는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convexity나 혹은 concavity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theorem의 얘기입니다. f가 Rn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그리고 C2 펑션이에요.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펑션입니다. 일일이 definition을 이용해 가지고 concavity나 convexity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두 번 미분한 두 번 미분한 그 derivative들로 모아서 만들어진 우리 헤시언 매트릭스의 definiteness, semi-definiteness를 확인하면 돼요. F가 concave하다라는 것이나 다음의 성질이 등치 관계에 있습니다. D2fx인데 모든 x에 대해서 D2fx를 계산을 해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n by n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죠? n by n 매트릭스고 x가 변수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션지를 확인하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f는 컨케이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f가 컨벡스는 언제 컨벡스하냐라고 묻는다면 다 비슷한데 이제는 positive semi definition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함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이 함수를 maximize 하라고 풀으면 우선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은 그 f가 컨케이브한지 컨벡스한지를 지금의 theorem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컨케이브한지 컨벡스한지를 확인하게 되면 first order condition만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함수의 critical point가 글로벌 맥시마이저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theorem인데요. f는 Rn에서 R로 가는 것이고 C2 펑션입니다. 그리고 X 스타가 critical point예요. 다시 말해서 FOC를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죠. First order condition. 그러면 자 이제는 F가 컨케이브한지 컨벡스한지만 보면 바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컨케이브하면 X 스타는 글로벌 맥시마이저가 되고 F가 컨벡스하면 이제는 글로벌 미니마이저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컨케이브한 펑션은 보통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first order condition 만족하는 애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값이 0이 나오니까 이 후보 하나만 얻게 되는데 그래프가 컨케이브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맥시마이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함수가 컨벡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 지점에서 미니멈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미분값이 0이 되고 어떤 함수가
이 주어진 함수가 컨벡스하다면 내려오다가 바로 올라가고 굴곡 형태도 똑같으니까 이제는 여기가 미니마이저다, 글로벌 미니마이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맥시멈과 미니멈, 아니 죄송합니다, 컨벡시티와 컨케이비티 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왼쪽에서는 우리가 컨케이브하다, 오른쪽에서는 컨벡스하다 이렇게 부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우리가 없습니다. 어떤 함수가 컨벡스하다, 컨케이브하다라는 것은 글로벌 컨셉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역 전체에서 컨벡스하냐 혹은 전체에서 컨케이브하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컨벡스한 것도 아니고, 왜 컨벡스하진 않아요?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컨벡스하다 볼지 모르죠. 왼쪽에서는 컨벡스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컨벡스하다고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컨케이브하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 부분에서 컨케이브하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를 했냐면 어떤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constraint, 제약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un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constraint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을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